구독, 좋아요.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배추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추석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해피 추석입니다. 예, 명절 때 어디 네. 가시나요? 아, 정말 오늘 좀 늦게 등판을 했는데 네. 서울시에 지금 집회가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아, 그랬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한 5분이면 통과되는 거리를 한 1시간이 걸렸어요. 오. 그래서 오늘 어디 가시는 분들은 네. 서울역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광장까지는 꼭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쪽이 지금 지금 뭐 시위가 그러니까 한 곳이 아니고 여러 단체들이 그렇습니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인천 공항로도 뭐 이런 데하고 관련이 돼 있나? 모르겠습니다. 거기 지금 이제 예. 노조 파업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네. 지금 뭐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명절날 여러분들이 뻥뻥 뚫려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럴 때 답답할 때는 우리 펜앤 마이크, 펜앤이 이제 펜앤드가 아니고 N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화연준 앵커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 답답한 명절도 기분 좋은 해피 추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싸우는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문제부터 여론조사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시니까 네. 그 문제 한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길리서치와 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뿐만은 아니죠. 조앤CNI, 한국갤럽, NBS 여론조사가 있는데 우선 지금 다 띄울 수는 없으니까 한길리서치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띄워놓고 숫자는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예. 긍정, 부정 지금 나왔습니다. 에이스 리서치 한번 조사도 한번 볼까요? 그것도 한번 이미지 띄워주시겠어요? 바로 이어서 이것도 긍부정 비슷한 수치는 나왔는데 뭐 그뿐만 아니라 조앤CN은 한국갤럽 MB 전반적으로 이재명 지지율이 추락하는 건 공동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첫 번째 볼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지지율이 반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대선 이전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중도 보수를 표방을 했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이 그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뭐냐. 들어왔던 이 중도층들이 다 반납이 됐다. 토해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매우 잘함이 42.4지만 이건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매우 잘못하면 뭡니까? 바로 국민의힘 지지율이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나와요. 네네. 근데 지금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모두의 대통령이 못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 긍정적으로 볼 거는 코스피 지수인데 그럼 코스피 지수가 지금 국정 수행 때문에 온전히 오롯이 올라가는 걸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우리 기업들이 디스카운트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걸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이 제조업 분야, 특히 이제 반도체 분야는 우리가 전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걸 제대로 이제 평가를 받는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대통령은 지지율을 제대로 받겠다고 몸부림을 치지만 당과 그 다음에 이따가 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국회의 모습을 보면은 그걸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대통령이 몸부림을 쳐도 다시 이 모든 이슈들은 어디로 그냥 기결돼 버립니까? 어디로 수렴이 돼 버립니까? 조희대, 김현지.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대통령이 지금 아무리 뭐 외교를 한다 하더라도 이시바 시게루가 부산을 왔는지 울산을 왔는지 광주를 왔는지 전주를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대통령의 지지율은 ESC로 구성됩니다. ESC. 우리가 명절날 가정에서 쓰지 말아야 될 것은 MSG, 천연조미료, 우리 펜앤 마이크 같은 천연조미료 많이 쓰시고 ESC인데 이 경제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관세 협상이 여전히 이게 목을 비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세 협상은 뚫어야 되는 과제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 반 트럼프가 뭐 저래?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중국 이슈하고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되죠. S. 그럼 뭐냐? Security. 대통령이 아무리 유엔 총회 가서 END 이니셔티브를 하면 뭡니까? 김여정, 김정은은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런데 국내에는 오히려 동맹파보다는 자주파가 더 득세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중도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CNN 커뮤니케이션에 아니 대통령이 분명히 메시지를 줬습니다. 뭐라고? 이제 그럼 고마해라. 조희대 대법원 장관 고마해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에 친명 김영진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에 누구 한정혜 정책위 의장도
김현지 출석이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사위가 너무 소모적이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모적인 전쟁이 끝입니까? 안 끝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여의도가 힘이 더 세네. 여의도보다는 충정도가 더 세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비틀어 놓은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자, 한때 지금 부산, 울산, 경남 PK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분석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한길리서치 조사를 보더라도 부정이 56입니다. 그다음에 뭐 인천, 경기 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대선 이후에 60%대까지 올라갔던 그 고공행진이 지금 다 반납이 됐어요. 올라갔던 게. 근데 자 보자고요. 리얼미터만 하더라도 3주 연속 하락입니다. 그리고 한국갤럽은 큰 폭이죠. 한국갤럽으로 볼 때는 네네. 5%포인트가 내려왔어요. 또 한국갤럽은 공휴일 들어가고 이러면 조사 안 해요. 이번 주 다음 주 다 조사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건 지금 대통령이 표방한 국정 운영은 구상은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과제가 뭐 때문에 다 비틀어졌다. 당에서 다 정청래, 추미애 여기서 그냥 발목을 잡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자, 다른 여론조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장 관련된 여론조사, 조의대 이슈가 지금 굉장히 큰 이슈로 계속 유지되어 왔어요. 그리고 당분간은 끝나지 않을 이슈입니다. 이게 전국을 계속 흔들고 있는 이슈니까 조의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된 조사도 있고 청문회가 지금 적절하느냐, 그리고 조의대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한 찬반 관련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대로 한번 띄워주시죠. 자, 한길리서치 관련해서 조의대 대법원 청문회와 관련해서 숫자가 부적절히 조금 더 높게 나왔고, 자, 조의대 대법원장 사퇴 관련된 조사를 그것도 한번 띄워주시죠. 조사 결과 나온 거. 예, 조의대 대법원장 사퇴 의견은 반대가 조금 높게 나왔는데. 지금 사법부 공격하는 문제가 지금 앞서서도 최초에 이제 조의대 관련된 부분, 뭐 아까 김영진 의원이라든가 한정혜라든가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법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민주당과 대통령실에게 갈수록 좀 큰 부담이 되고 지지율 추락에도 상당한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고 보시나요? 직격탄이에요. 제가 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이슈라는 것이 빨리 나한테 유리한 이슈로 만들면은 그건 오케이예요. 근데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우리 이슈로 나한테 유리한 이슈로 되지 않으면 그때 던지는 표현이 뭐냐면 고마해라. 많이 했다 아이가 이거거든요. 네. 좀 메소드 연기가 됐나요? 좀 리액션 해주시고요. 네.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이른바 이게 계속해서 그 조의대 대법원장을 침몰시키려고 하는 의중이 있는 거잖아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밀어붙이기인데 이 명분은 뭐였냐면 대선 개입입니다. 아니 조의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하지 않았냐. 6월 3일이 대선인데 5월 1일 날 유죄 취지 파기소송을 한 거면 이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끌어내리려고 한 거야. 이게 지금 다른 것 떠나서 이 민주당 또는 친민주당 평론가들의 명분이에요. 네. 논리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끌고 가서 사실 이 여론조사 계속 좀 놔두세요. 여론조사 놔두세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많은 것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지지층들은 청남동 괴담 기억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 근데 나중에 그거 뭡니까? 다 거짓으로 밝혀졌잖아요. 근데 지지층들은 믿어버려요. 그런 괴담을 진담으로 믿어버린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랬는데 이게 수가 틀어진 것은 어디입니까? 어느 기점으로 해서 여론이요. 반대가 여러분들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사자해동. 이게 완전히 이 뻥카였구나. 뻥카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뒤통수를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선 개입으로 계속 갔다라 그러면 지지층이라도 결집을 시켰을 텐데 느닷없이 사자해동이 나오면서 만났다 아이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이렇게 몰아버리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완전히 김병기 원내대표 경우도 빡쳐가지고 아니 말한 사람 보고 규명하라 그러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래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서영교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열린공감TV가 규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몰아붙여 가는데 음모론을 만들었는데 이게 수가
뒤틀려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에이 아니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원래는 그 이전에는 찬성이 많았던 조사도 있었습니다. 네, 하도 네. 몰아가니까. 그런데 이제는 서서히 분기점이 반대쪽으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누굽니까? 이석연, 이른바 김영진, 소모적이다라는 거예요. 법사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빠직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또 추 위원장이 나서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아, 추미애가 나서면 오히려 민주당이나 집권 세력들을 오히려 난장판을 만드는 과거의 사례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그렇습니까? 트라우마죠. 예.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성공적이었다면 모르겠는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맡은 결국 뭡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또 하나가 뭡니까? 자신을 중용했던 지도자를 대통령을 연거푸 계속해서 배신합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땠습니까? 또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까지 시켜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려서 불편함을 이기지 못하면 사람을 베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신뢰관계가 유지될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추 위원장도 경기 찍고 대선 생각할 텐데 네. 만약 본인이 가려고 하는 그 길에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길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 아니야 이래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이 걱정과 근심이 완전 가시처럼 돋아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영진 누굽니까? 친명이에요. 네네. 걱정의 목소리 정성호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조사의 추세가 점점점 가다가 반대가 50% 55%가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이시바 시계로 만났지 주가가 올라가지 내 지지율이 왜 내려가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떨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지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해서도 윤 정부에서 뭔 조치 취한 거 아니 조치를 못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다들 자주파들이 또 있죠. 전시작전권 한수해야 된다고 이 회복까지라는 표현 썼죠. 그래서 국군의 날에도 천명을 했죠. 이게 지지율이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는데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국내 이슈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금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위원장이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많은 아까 이제 이 ESC 이야기하면서 관세 이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정청래 추미애가 오히려 이재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 부분도 이제 짚어주네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점점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 관련된 관심사인데 그 결과가 어떨지 또 상황이 어떨지 이게 관심사인데 그 여러 결과 한번 볼까요? 자, 내년 지방선거 때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할 거냐,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거냐,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할 거냐. 불과 한 2달 전만 해도 내년 지방선거는 뭐 민주당이 압승을 할 거다. 광역단체장 전 광역단체 다 싹쓸이 할 거다. 한석도 내주지 않고 대구까지 대구 경북까지 다 싹쓸이 할 거다. 이렇게 여권 내에서 호언장담을 한 상황인데 지금 결과는 뭐 그렇게 안 보이네요. 자, 여러분들 이 조사 계속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 뒤에 화면으로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수치를 봐야 되는 게 저는 이제 분석을 하는 거니까 뭐 그냥 무턱대고 떠드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 보세요. 38.5, 36.8 차이가 있나요? 예.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짚어봐야 될 이야기는 민주당이 내 코가 석차다예요. 아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이 경쟁자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통해서 이 정당은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얘기했더니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여쭤볼게요. 뉴시스라는 회사가 거짓된 회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뉴시스가 거짓 가짜 조작 조사를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뉴시스 여론조사인데 38.5, 36.8
제가 뭘 여쭤보냐면 뭘 질문을 드리고 싶었냐면 36.8 정당이 없어져야 되면 38.5 정당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서 완전 스텝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의 결과가 두 정당이 비슷하게 나온다. 그냥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리를 떠나게 되나요? 아니 없애겠다고 그랬잖아요. 없애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정당 지지율 보면 여러분들 지방선거는요. 더 정당 지지율이 중요합니다. 왜 정당 지지율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구청장 이름 다 아세요? 모르고 사실은 구의원 이름 아세요? 모르고 찍죠. 정당 지지율 상당수의 가지고 분들은. 정당 지지율 가지고 찍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슷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정청래 대표는 정말 지금 엉덩이에 불이 날 일이에요. 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여러분들 오른쪽을 보세요. 국민의힘 오른쪽에 조국 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 지금 당의 일은 수습을 못 하고 있잖아요. 성비위는 수습이 안 돼요. 그런데 억수로 조국입니다. 억수로 국민의힘을 0으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 모든 자치단체장 후보를 이 조국이는 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네네. 4.1이에요. 어디에 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4.1은 낼 데가 없어요. 네. 지금 당 내분 수습도 안 됐고 지금 지지정당 없음보다도 낮아요. 그러면 호남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38.5가 양보를 해주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성비위 정당이 되는 바람에 합당도 못해요.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합당 이야기하다가 요새는 합당 이야기하다가 합정동 이야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된 거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드리면 이래서 민주당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영크님 어떤 생각할까요? 내년 지방선거요? 정청래 대표로는 지방선거를 감당할 수가 없겠네 이야기는 나온 겁니다. 그 얘기가 나온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조선일보도 그렇고 어떤 분석이 나오냐 내년에 서울시장 후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따가도 후보는 있겠죠.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따가도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지만 네. 이제 나올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전망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도 있고 대통령하고 지금 엇박 전하는 정청래 대표 때문에 고름 빠개지겠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 생각이 간절합니까? 김민석입니다. 그래서 김민석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전당대회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5면은 지금 이대로는 대통령 내년에 지방선거 이후에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지금 서울시장에 김민석을 내보내야 되나? 아니면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김민석을 내보내야 되냐? 여하튼 정청래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38.5가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그냥 숫자로만 보면 내년에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 싸울 만하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건 일반적으로 수치에서 바로 직관적으로 하는 건데 그렇죠. 그 안에 지금 닥쳐올 상황은 정청래 대표가 그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선거에서 그걸 이끄는 최고 선거 일종의 선거 뭐 대책위원장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걸 할 수 있을지 그런 상황에 뭐 새로운 상황이 올 수 있다. 그것까지 안에 좀 담겨져 있군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게 네. 그래서 전쟁입니다.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관련한 최근에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청래와 김민석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네. 곳곳에 전쟁이야. 그러니까 정청래, 김병기, 정청래, 김민석 이게 무서운 게며 이렇게 되면 한때는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김민석 추미애가 워낙 친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전쟁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종전에는 계속 전쟁 이야기할 때는 국민의힘을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장동혁, 한동훈, 뭐 전한길 그런 이야기했다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이제는 민주당 내에 완전히 전쟁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김동연은 또 가만히 있으면 어디 내 자리를 탐내? 나도 좀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신 게 추미애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정청래하고 추미애가 마치 남매처럼 지금 손발을 맞추고 있는데 추미애하고 김민석 관계는 또 굉장히 특수한 관계잖아요. 특수관계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이건 뭐 문제될 건 없는데 추미애 당대표 할 때 아마 민주연구원장을 예, 지냈을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말 그대로 18년 동안 정치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있었던 김민석을 끌어내준 사람이 그렇죠. 추미애예요. 진짜 나이도 추미애 위원장이 더 많죠. 뭐 정말 친누나 이상일 거예요. 누나 이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김민석의 길에 강력한 경쟁자가 이제 정청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요. 추미애 위원장의 추장군이 정청래가 아니라 김민석의 손을 덥석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다른 그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지형, 국민의힘은 별로 지형이 바뀔 게 없어요. 왜? 장동혁 대표는 그렇잖아요. 그래도 내가 36.8까지 끌어올려놨어요. 비슷해요. 오차범위 내요. 불과 지금 1% 2%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따라서 민주당 내에 이 정치판이 대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 재밌는 포인트네요. 예. 예. 그 여론조사 중심으로 한번 몇 가지 분석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민주당의 이 종교단체 신도 가입 문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터져서 이제 알려졌죠. 민주당의 이제 서울시당에서 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입당시켰다는 당사자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 이렇게 확인하고 윤리 담당자들이 공개적으로 회의를 거친 후에 밝혔습니다. 자, 김경 민주당 시의원은 특정 종교단체 신도를 동원해서 김민석 현재 국무총리 김민석을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 김민석이 관련되면서 좀 심각한 사안이 더 지금 된 겁니다. 두 가지가 지금 이게 민주당 내에 특정 종교단체 신당 당원 가입 문제 자체도 중대하지만 김민석 건도 중요한데 일단 이제 민주당 서울시당에서는 제명 처분 할 만하다 그런 사유가 있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보시면 안 돼요. 예. 이게 저는 첫 번째는 이게 무서워지는 게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 여론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 여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게 이른바 민주당 내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말 신삼국지. 지금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법사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추나 전쟁. 그 다음에 정청래 김민석 사이에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나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여기에 종교 전쟁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 내에 지역 전쟁이 들어가 있어요. 자, 김한나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김 시의원이 자기 지방선거에서 영등포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당무 방해 혐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거 여러분들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 김경 서울시 의원이 여러분들 서울시에서 서울시의원이잖아요. 지역구 어딘지 아세요? 영등포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지금 허행크께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강서구 화곡동이에요. 강서 화곡동이에요? 네.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강서구 의원이에요. 강서구 시의원입니다. 구의원이 아니라 김경 지금 무소속으로 탈당을 해서 지금 민주당은 무슨 일이 생기면 다 탈당을 해요. 네. 자, 강서구 의원인데 영등포 구청장에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자리를 옮기네요. 여러분들 지금 무서운 이야기예요. 당연히 강서구에 기반이 있는 시의원이 강서구청장 민주당 경선에 뛰어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예. 국회 정론관에서 해명을 하러 나온 김경 의원이 누구랑 같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국회 정론관에서 그걸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그걸 이용하려면 국회의원실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누가 나옵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나옵니까? 이런 거 설명하는 사람이 없죠. 누가 나옵니까? 최현일 전 뭡니까? 영등포구청장이에요. 그렇게 또 매칭이 되나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강서구 의원인데 예. 지금 김한나 윤리심판위원회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최현일 의원이 저는 이제 제가 궁금해서 하는 부분 이런 걸 몰랐을까? 영등포 전 영등포 구청장이에요. 함께 나와서 지금은 영등포구 갑 의원입니다. 국회의원. 그다음 여러분들요. 이번에 이 김경 의원이 의혹입니다. 물론 저는 의혹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태고종에서 분명히 반박 발언을 한 것도 알고 있고요. 저는 의혹 보도된 거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자, 태고종과 관련된 그 3,000명이죠.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여기에 김민석 의원이 등장하죠. 네. 김민석 총리죠 이제. 그렇죠. 네. 김민석 의원인과 동시에 총리입니다. 의원이, 그 의원이기도 하고.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느 지역의 의원이죠? 김민석이요? 영등포을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코에져서 이렇게 막 연결이 되네요. 세 가지가. 네. 최현일, 김민석을 위해서 당원 가입을 누구를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만들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혹입니다. 자, 그런데 최현일 전 영등포구청장 현 영등포구갑 의원 자, 김민석 현 총리 현 영등포을 국회의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강서구 시의원이 영등포구청장 공천권을 결정하는 두 국회의원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천을 받는 거죠. 공천을 받으면 지금 현직은 국민의힘의 최호준 영등포구청장이 내년에 구청장이 된다는 얘기. 이건 엄청난 거래입니다. 엄청난 거래예요. 거래다. 거래다. 누구와 누구 거래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국회의원 이거는 수사로 밝혀져야 될 일이죠. 제가 의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나온 사람들의 의혹을 거래일 말씀드립니다. 가능성.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보도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제가 무섭냐면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인사청문회 때 기억나시잖아요. 김민석 총리는요. 교회에 1억인가 2억인가 기부를 했을 정도로 독실한 아마 장로나 집사일 거예요. 권사나 집사일 거예요. 영등포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정보는 신길교회 지역구에 있는. 그런데 이번에 이 당원과 연관된 의혹의 종교는 어디죠? 태고종이에요. 불교입니다. 야,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 교회의 장로나 집사 수준의 김민석 총리가 이걸 만약에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본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태고종의 의혹이긴 합니다.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든 알고 김경 의원으로부터 이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무섭다고 하니까 예. 뭐가 무섭다고 그러세요? 뭐가 무섭냐? 무섭죠. 왜냐면 이건 정말 정치 거래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에 나가지도 않았던 권성동 의원의 이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서 네. 또 최종적으로 그래서 동원됐는지 여부 또 실제 투표에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서 했는지 여부까지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대로 이게 수사가 이루어질지 어떨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도 전격 체포를 해버리잖아요. 예. 그게 무서울까요? 이게 무서울까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어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시다. 자, 민주당은 어쨌든 이 김경 시의원의 문제에 대해 당무 방해 행위는 인정을 한 셈인데 특정 종교단체가 대규모로 집단적인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방어막을 쳤어요. 뭐 조사를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했으니까 그게 사실 여부인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밝혔는데 당 차원 조사를 통해서 뭐 인정하기는 쉽진 않겠죠. 안 그러면 당 자체를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아까 이준숙 위원장의 체포권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통일교 입당 의혹 문제로 해서 내란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하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민주당 거는 그냥 감찰로 셀프 감찰로 끝낸다? 수사를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것도 같은 내란 특검에서 담당을 해야죠. 내란 왜냐하면 특검에서 그것도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진숙 뭐 체포나 또는 지금 국민의힘 일건보다도 더 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천을 아예 보장해주는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네. 이건 지금 중앙선관위 또 나서야 되고 특검도 나서야 됩니다. 또 다른 특검이 만들어져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 민주주의에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만약 선거가 이런 식으로 물론 의혹이라는 거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게 됐다. 지금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최현일 국회의원이 함께 등장을 하고 같은 강서구 시의원인 김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김민석 총리와 관련된 이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 이거는요 철저하게 밝혀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특검 이상의 정말 이건 합수부가 만들어져야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져야 되나요? 네. 제가 뭐 정확하게 뭐 구조는 모릅니다만 적어도 국가수사본부나 또는 앞으로 꾸려질 국가수사위원회나 등등의 사안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위공직자 아니겠습니까? 네네. 물론 뭐 의혹이긴 합니다만 의혹을 털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공수처도 신속하게 이럴 때는 보통 공수처에서 뭐야 이거 왜냐하면 이게 조금이라도 사실 의혹이 있다면 심각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나서야 되는 것이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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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김경 시의원, 민주당 시의원, 특정 경제단체 신도 입당 문제로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복잡해 심각해졌습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뭐 당무방해 정도 행위는 있지만 입당은 없다 해서 지금 셀프 감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지만 자, 그 후에 그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 끝날지 한번 좀 지켜보면서 이 현안 중요하게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이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검은 옷,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찼어요. 왜 그랬냐면 이진숙 위원장 때문에 그랬어요. 이 경찰 폭력 국가로 가는 법치주의가 정말 타락해가고 몰락해가는 그것을 요즘 상복주의가 유행이니까. 아이고, 네. 네. 빨간색 넥타이를 하려다가 싸우기 위해서 하려다가 그냥 요즘 상복시위가 유행해서 있는데 그 상복시위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들이 지금 상복시위를 하고 있어요. 검은 넥타이를 차고 검은 정장을 입고 그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시죠. 이미지도 보여주시고. 예. 자, 어제 이제 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단체로 나와서 저 상복을 입은 것 같은 상징하는 지금 보이시죠? 다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입고 나왔어요. 집단 항의 시위를 했다고 지금 다 해석을 하고 있는데 특검 검사들 먼저 사실은 먼저 복귀를 하겠다고 했던 건 최상병 특검이었는데 어제는 내란 특검의 검사들이 저렇게 나선 겁니다. 달라요, 좀 검사들이. 어떻게 일단 해석을 하시나요? 저는 첫 번째로는 네. 이 검사들을 뭐 급하게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 이 검사들에 대해서도 이 검사들이 어떤 검사들입니까? 여러분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검사들은 지금 특검에 와 있는 검사들입니다. 그렇죠. 네.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파견되어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의견 표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이 사람들이 항명을 한 것처럼 또는 반항을 한 것처럼 예. 또는 공무원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 사람들을 악마하거나 악당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이죠.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예고됐던 일입니다. 왜? 자, 이 검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수사하지 말래매. 그래서 검찰 조직 개편은 물 들어왔을 때 빨리 해야 되는 거라며. 그리고 이건 다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거라며.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럼 뭐야? 우리는 왜 지금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어리둥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적어도 그 설명과 예. 납득할 환경은 만들어져야겠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법 통과된 그게 뭡니까? 검찰 조직 개편. 저는 검찰 개혁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검찰 조직 개편입니다. 예. 조직 개편을 냈는데 거기서는 절대로
수사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물론 1년 유예 기간은 있습니다만 또 하나가 뭡니까? 기소한 상태에서 또는 그 전에 그 과정에서 수사 보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검은 뭐죠? 특검은 다 수사하고 기소하고 또 공소 유지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율 배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검사들은 우리는 적어도 불법을 가장한 이 합법을 가장한 이 상황에 놓여 있고 싶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저는 특검에 보면 그 이름 딴 민중기, 조원석 또 이명현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좀 해결을 해줘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파견된 검사를 다 뭐 돌려보낸다든지 아니면은 이 법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둔다든지. 근데 그게 없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다 예상했던 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일이 예상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검사가 수사를 하고 그 수사는 다 권력의 신여였고 그래서 우리는 이 검찰을 다 때려 부수고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더 이상 이제 검찰 또 검사라는 표현도 가급적 사용을 안 할 생각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특검에 나와 있는 검사들은 그렇게 설명하는 나쁜 사람들입니까? 악당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지금 특검 잘하고 있다. 특검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 검사를 때려잡아야 된다고 했던 그렇게 나쁜 녀석들의 그 검사와 이게 지금 같은 겁니까?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그동안 그렇게 속도를 내면서 하고 싶어 했던 목적이 뭐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 또 중대범죄수사청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했던 게 뭐냐? 배임죄를 없애려고 했던 게 이유가 뭐냐?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렇게 찍어 누르고 내몰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다 이제 이건 사람들이 그 이유 때문에 이걸 다 해왔던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검사들이 우리는 거기에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다라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상복을 입은 거죠. 자, 뭐냐? 그렇군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검사의 역할은 오늘로 종을 고했다. 장례식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예. 자, 최상병 특검의 검사들은 당시에 민중기 특검한테 우리는 원대 복귀하고 싶다 해서 의사를 집단적으로 40명이 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지금 보여지는 저 장면, 상복 시위를 하는 검사들은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한테 지금 항의를 하는, 아니죠, 국민들한테 보라고 하는 얘기겠죠. 행동을 나섰는데 저런 행동들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저건 집단항명이다, 뭐 징계를 하겠다, 형사처벌하겠다 이런 식으로 운운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동시에 노동조합법에도 그걸 이제 준법 투쟁을 하는, 합법적으로면서도 준법 투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법에. 근데 검사들이 하는 건 저 위법한 사항이 아닌데 뭐 저걸 가지고 형사처벌을 하고 뭐 징계를 하겠다는 게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검사들이 민주당이 저렇게 한다고요, 기세가 꺾일지, 민주당은 기세를 꺾겠다고 하는 건 꺾일지 하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검사들 내부에서 대표적으로 장진영 부장검사 같은 사람들이, 자, 여기 있는 특검 검사들 지금 원대 복귀한다고 하니까 다 돌려보내고 임은정 검사장, 지금 그 검사장을 좀 특검에 가서 일하게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두 가지 문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일단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 검사들이 지금 항명했습니까? 그래서 특검 내에서의 업무를 거부하고 그리고 뭐 특정 권력에 대해서 아첨 떨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문제겠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지금 검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본인들의 지금 이 공무원으로서의 위치가 흔들흔들할 수 있음에도 해야 될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야 될 목소리 내지 말고 권력이 찍어 누르는 것에 대해서 순응해야 됩니까? 그 검사를 우리는 비난했잖아요. 오히려 권력의 신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했잖아요. 비난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검사들은 뭡니까? 지금 권력이 어딥니까?
지금 집권 여당이 권력이고 대통령이 권력이잖아요. 야당이 권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권력에 대해서 이건 아니잖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 권력은 어떻게 됩니까? 자, 정말 해야 될 목소리를 내는 이 검사들이야말로 기계가 있는 검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시킨 대로 해. 그러면은 그거는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했던 권력에 순응하고 아첨 떠는 그 검사밖에 더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무슨 말씀드리냐? 임원정 검사장에 대해서는요,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 검사장 동부지검장이죠? 네. 동부지검에 일 없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정책관을 너무 많이 하시는. 왜 나가서 그렇게 정말 동부지검에 시간이 남으면 직원들 면담도 해야 되죠. 내부에 지금 앞으로 이 검사의 역할이 바뀌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특정 정치적인 편향된 발언을 적어도 공무원인 동부지검장이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엄벌 100개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권력이에요. 이렇게 권력에 대해서 오히려 일치를 시켜서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파상적인 파격적인 그런 이 성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닐 때는 이건 뭐야?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동부지검장이 딴 목소리를 내고 그것도 지금 필요치도 않은 이야기를 해? 민간 세미나에 가서 국회 세미나에 가서 여기에 대해서 엄벌 100개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냐. 임원정 동부지검장이 이 역할을 파견 나온 검사들을 돌려보내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만약에 이 업무 지시가 내려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권과 완전히 성향이 같은 사람들로 지시를 내려서 와서 일해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그렇게 만약에 특검이 구성된다면 지금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 등 완전히 사법부의 독립도 무너지지만 완전히 공권력 자체가 권력기관이 와해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임원정 검사장이 와서 이 내란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최병 특검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되겠습니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진 역량과 검사들이 능력이 많죠. 되겠습니까? 저는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정치검사 배격해야 됩니다. 권력의 아첨 떠는 신역 역할을 하는 검사 배격해야 됩니다. 실력 있는 검사는요. 중용을 하고 또 중용을 하고 또 중용을 해야 됩니다. 예, 마지막 중용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맞죠? 예, 오늘 추석 연휴 첫날에 우리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모시고 특히나 지지율 관련된 상황을 봤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특히 눈에 띄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네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예.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배종찬 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추석 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 TV에서 추석 선물 특가 상품 구독, 좋아요. 자, 이젠 직위원 판사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파장이 상당히 만만치 않게 지금 커지고 있는데 결국은 대법원 감사위원회와 법원행정처가 어제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직위원 판사 징계 사유 안 돼. 뭐 룸살롱 접대욱이라고 명칭을 붙였던 민주당 그간 제기를 김용민, 노정면이 해왔는데 그거 징계 사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일단 밝혔어요. 뭐 수사기관 수사는 별도로 그 상황을 지켜보겠다 하면서도 밝혔는데 대법원 마침 윤리감사관실에서도 조사 결과를 상세하게 밝혔는데 이 내용이나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대법원에서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윤리감사관실에서 이제 감사위원회를 또 열었죠. 근데 감사위 같은 경우에는 외부위원 6명 그리고 판사 1명, 7명이 그 위원이 되는데 결국에는 뭐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 이런 외부의 지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위원들을 모셔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날 동석했었던 2명의 변호사 이 사람들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접대를 받고 예. 지기현 판사가 이 변호사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준 것이 아니냐. 직무 관련성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소송을 할 때는 변호사들이 선임계라는 걸 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속일 수는 없습니다. 10년 동안, 최근에 10년 동안 지기현 판사의 재판부에 이 2명의 변호사가 선임계 자체가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관련된 없다는 사건이 거예요.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과 어떻게 아는 사이였냐. 한 15년쯤 전에 지기현 판사가 그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근무를 할 때 한 명은 사법연수원생으로 연수를 와 있었고 한 명은 공익법무관,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이 있는데 젊어서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연수생으로 만나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식사를 같이 하던 사이였다는 거예요. 현직 판사가 사법연수원생이나 뭐 공익법무관 이런 사람들 본인 업무 바쁜데 밥 사주고 챙겨주는 거는 오히려 지기현 판사의 인품이 정말 감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법조계에서 봤을 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들은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때는 보지도 못했다고 해요. 조사를 했는데 당일날 1차는 그 서초동에 있는 횟집을 갔는데 횟집에서도 뭐 소주랑 맥주 정도 마셨고 이 계산도 지기현 판사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기현 판사는 1차에서도 일이 남아서 좀 먼저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 변호사가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오랜만에 봤는데 그리고 이 뭐 차를 1년에 한 번씩 본다고 네. 그러죠? 내가 이제 아는 술집이 있는데 거기 좀 잠깐 들렀다 가세요. 그리고 가서 그 웨이터한테 그 사진을 찍게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 문제가 됐던 사진. 그리고 지기현 판사는 뭐 거기서 한두 잔 마시고 이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관계가 드러나다 보니까 업무 관련성, 직무 관련성이라는 게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뻘쭘해져 버린 거죠. 근데 대법원 입장에선 이게 사회적 파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바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고 이게 또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5월쯤에 그 고발이 되어갖고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발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처분을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다고 해도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미 사실관계로 드러나 버려서 뭐 대법원에서의 그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뒤집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그 생각합니다. 얘기는 지금 직무관리 관련성 문제가 사실은 확인이 네. 관련성이 없다 그러면 수사거리가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사실 그 사건에다가 관련성이 있는 변호사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밥을 얻어먹은 다음에 좋은 판결, 그 변호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선임계가 들어간 적도 없고 이번에 보니까 횟집 계산도 지기현 판사가 했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접대를 한 자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격도 굉장히 낮았다는 게 다 드러나 버리다 보니까 좀 뻘쭘한 거죠. 근데 공수처에서는 아마도 지금 뭐 MBC나 이런 데서 보도를 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그 무렵에 휴대폰을 교체했다. 이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뭔가 꼬투리 잡아서 수사는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휴대폰을 바꿨다는 게 언뜻 보았을 때는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사실관계, 직무 관련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휴대폰 교체와는 좀 별개의 문제여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공수처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워낙 수사를 잘 못한다는 거 이제 전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성과를 내고 싶을 거라고 보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예. 자, 정치 공작 형태의 지금 가짜 뉴스, 이 여론 조작 이런 게 지금 연거푸 민주당이 의혹이라는 형태로 제기하면서 연거푸 터지고 있는데 지난번 어쨌든 지기현 판사는 이 룸살롱 뭐 접대 의혹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 김용민, 노종민이 막 나섰을 때 지기현 판사가 직접 법정에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지기현 판사가 완승을 하는 국면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 최근에도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 포함해서 계속 가짜 뉴스들이 지금 다 거짓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데 있어서 사실인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다음에 막무가내로 던지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이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개탄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의 서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상황이고 사법부 입장에서는 속으로 정말 부글부글 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만 여당은 특히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거
당 지도부와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 이미 보도가 다 돼버렸잖아요. 네. 내년 지방선거를 아마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자기 정치까지 이게 맞물리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이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자중질환에 네. 민주당에 빠진 것도 있고 대통령실 통제도 잘 안 된다. 그런 민주당 상황이다. 그런데 이 의혹을 제기했던 김용민이나 노종면은 어떤 책임은 좀 져야 되잖아요. 이재명도 지난번에 중대재해 사건 터졌을 때 네. 결국 굉장히 패가망신할 정도로 좀 가혹하게 가중처벌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공수처 결과까지 나온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무고 이런 것으로 형사상 고발도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지금 돈을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인정을 받은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 국회에서 자꾸 마구잡이식의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여야가 이러한 면책 특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내려놓는 것을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여당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야당처럼 마구잡이식의 의혹 제기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지기현 판사의 완승으로 점점 굳어져가는 그 상황 좀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내부도 이제 연거푸에 터지는 이런 자폭 형태가 지금 계속 반복되면서 그 정치력, 뭐 지금은 거대 여당이긴 합니다만 그 정치적 힘이 점점 빠지겠죠. 그 상황 살펴봤고요. 이제는 민주당의 또 다른 사건, 민주당에서 터진 사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교단체 신도 입당 문제가 터졌죠. 진중호 의원이 어제 이제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입당시켜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지금 총리죠. 김민석을 지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고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자, 제목이 지금 저렇게 떠 있습니다. 화면에 종교단체 동원 의혹에 그런데 국민의힘은 압수수색, 민주당은 자체 감살 1호까지 지금 떠 있는데, 일단 우선 이 상황 이 사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 자체 감찰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저 문제가 되는 그 서울시 의원이 탈당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은 민주당 안에서 이제 더 이상 본인들의 당원도 아니기 때문에 불러다가 조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본인들이 책임감 있는 공당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특검이 당사로 압수수색이 들어와서 그거를 저희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서 막아내니까 결국에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설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정말 이런 특검의 만행, 정치적인 행동들을 눈뜨고 코베이는 것처럼 당하고 있는데, 이때 민주당에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특검에 힘을 실어주는, 그리고 우리가 마치 종교와 완전히 유착한 것이 다 드러난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본인들에게 이러한 명확한 녹취, 심지어 현직 서울시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이 되었다면 자체 감찰로 끝낼 일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좀만 의원 숫자가 많았으면은 아까 김현지 사건도 그렇고 참 특검 진짜 이런 것이야말로 특검을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직 총리를 예. 내년에 서울시장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3,000명을 당원 가입을 시키면서 그 당비도 대납해 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냥 당내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국민의힘의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동안 얘기했던 게 있어서 스스로도 아니요, 거기에는 뭐 아닐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수사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발되면 어쨌든 이게 네. 고발될 건 그런 대상이 될 만한 건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시민단체 민생대책위원회 이런 데서 고발할 걸로 보이는데, 주로 이런 건들 고발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고발이 되면 이 종교단체 신도 입당 문제를 하게 되면 실제로 경찰에서 일단 조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압수수색을 서울시당 압수수색 할까요? 해야죠. 예. 안 하면은 국민들께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국민의힘에 압수수색을 한 번 들어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네, 차례 네. 들어오고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회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설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들어온 게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거를 단순히 그냥 민주당에서 뭐 이미 제출 형태로 끝낸다라거나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잣대로서 수사를 해야 되고 이것도 정말로 오히려 여당과 관련한 사건이고 현직 총리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이지만 네. 현실적으로 저희가 뭐 특검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의 수사 인력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 이게 뭐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국회에 나와서 본인은 출마할 생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했어요. 예. 옛날부터 이분이 서울시장에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당비 대납까지도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특검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빠르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자, 정청래가 이 이제 소식을 듣고 이 어쨌든 의혹이 진종호 의원을 통해서 이제 공개되니까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지난번에 이춘석 사건이 터졌을 때 주식 차명거래 의혹 관련된 의혹 사건이 터졌을 때도 뭐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를 한 바 있잖아요. 네. 그리고는 입을 딱 닫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정청래가 윤리감찰단에 지금 저기 나옵니다. 이제 화면에 종교단체 신도당원 가입 의혹 윤리감찰단 서울시당 조사 지시. 정청래가 그러니까 자체적인 조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상황이긴 한데 이춘석 사례를 볼 때 저렇게 해놓고 입을 닫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김모 시의원 예. 이미 탈당한 상황이어서 더 이상 조사하기도 어렵고 아. 이미 녹취에 나온 것을 보면은 예. 이 가입 서류도 수기로 해야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들에 있어서 뭐 시간이 걸리고 이런 얘기들도 다 나오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교묘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서 이거는 당내의 자정작용이라든지 당내의 확인 절차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윤리감찰단이란 조시를 해놓고 사실은 이제 덮으려 하는 그런 장면들까지 마지막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상황들 주제들이 좀 많았는데 좀 빠뜨린 것이 제가 좀 있으면 추가해 주실 게 있으세요? 지금 너무 사건들이 뭐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 이제 어제 청문회에 출석을 안 하다 보니까 다음 달 15일에 현장 검증 가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또 의결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회 감정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요, 국회에서 조사하거나 감사하는 거는 계속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게 올해 5월 1일에 있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이 결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특정 네. 사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사안이 종결된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에 대해서 아직 계속 중인 재판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 법에 있어서도 이거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사법행정에 대한 문제다라고 뭐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얘기하는 것이 저는 완전히 궤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압력을 넣을 것밖에 안 되는 거고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법을 본인들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개정까지 하려고 해요. 배임죄도 이제 삭제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소 판결, 뭐 대장동, 백현동 이런 거,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런 거 다 배임죄잖아요. 네. 또 이야기하는 게 아니 그러면 삭제를 할 때 대체 입법 하겠다고 하거든요. 민주당에서도. 대체 입법에 대한 대략적인 형태라든지 언제까지 할지는 얘기해야 되는데 언제 입법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나온 이후에 입법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사심제를 하는 것 이거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 다시 진행할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정말 이러한 폭주는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저는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위헌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뭐 예전에 뭐 민주당에서 썼던 표현입니다만 탄핵 마일리지 위헌 정당으로
대통령으로서의 마일리지도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2부 우리 강전혜 변호사님 모시고 김현지 문제부터 지기현 판사 관련된 문제,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터진 지금 신도 입당 문제까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 TV에서 추석 선물 특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혜택, 18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한 번에 충족시키는 멀티비타민 1개월분 한 박스에 14,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6,000원. 두 번째 혜택, 최상위 등급 녹용과 상황버섯 16가지 전통 원료로 정성껏 달인 녹용 상황진액 한 박스에 99,000원, 두 박스에 16만원. 세 번째 혜택, 최상위 등급 녹용을 한 알 빚어낸 녹용보가만 한 박스에 16만원, 두 박스에 2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661-6915, 전화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 TV와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독립, 성장, 역전, 펜앤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 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